고쳐야 할지 새로 지어야 할지 고민이어서. 혹시 잘하는 업체 없어? 그런 문제라면 무조건 건축사를 먼저 찾아가야지.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건축사회 회장 김재록입니다. 건축사는 건축 계획부터 완공까지 건축의 모든 과정을 지휘 감독하는 국가공인 건축 전문가입니다. 가까운 건축사 사무소의 건축사와 상의하세요. 건축의 모든 시작은 건축사입니다.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 건축사회와 함께합니다. 당신이 있는 곳에 TBS 2시 31분 정보센터입니다. 내부순환로 성수방면 사근램프 부근 1차로 사고 나면서 처리하고 있고요. 반대 성산 쪽 정릉터널 부근 3차로 고장차가 서 있어서 뒤쪽 종암분기점부터 정체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내 도심에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종강역에서 을지로 입구역 사거리 부근에 모여있던 집회 참가자들 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우정국로 종강역에서 을지로 입구 사거리 지나서 을지로 서울시청 그리고 대한문까지 전차로 막고 이동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통일로 경찰청 앞 교차로 부근에 모여있던 집회 참가자들도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로 경찰청 교차로 부근에서 의주 교차로 그리고 서서문로를 이용해서 대한문까지 진행 방면 전차로 막고 이동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3시에는 세종대로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 집회 준비 관계로 세종대로 서울역 방면,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숭례문 교차로 구간 전면 통제하고 있고요. 반대 방면 차로 나누어 통행시키고 있습니다. 청계천로 청계광장에서 무교동 사거리 구간 양방면도 전면 통제되고 있으니까요. 미리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중에서는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 천안 쪽 남공주 부근에 있었던 이 화물차와 버스 관련한 추돌 사고 1, 2차로 차량 통행은 재개됐습니다. 다만 갓길 막고 아직까지는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고요. 뒤쪽으로 정체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수원 부근 4차로와 5차로 화물차 사고 났고요. 뒤쪽으로 2km 정도 정체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Drop it. 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제 일구 몸쪽 꽉 찬 돌 짚고 쇼미더 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 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 뉴스 꼭 알아가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쇼미더 뉴스 전할 분들입니다.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입니다. 정말로 힘내십시오. 뚱블리 정상근 시사 전문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2월 28일 2월 마지막 날인데 네. 내일이 3월 1일 무슨 요일이에요? 3일절이죠. 네. 무슨 요일이냐고. 수요일이죠. 그렇죠. 2월 1일은 무슨 요일인지 아세요? 2월 1일은 수요일이죠. 어떻게 이렇게 금방 알았어요? 달력을 걸어놓으셨잖아요. 네. 28일, 47이 28일이라 2월 1일하고 3월 1일이 요일이 똑같아요. 수요일. 그럴 수밖에 없네요. 3년은 똑같은 거예요. 야, 4년째 이제 윤달이 윤달이죠. 껴가지고 하루가 더 있죠. 그렇죠. 내일 그럼 방송이 없나요? 내일 하죠. 그러니까 내일 안 나올 겁니까? 꼭 나와야죠. 네, 알겠습니다. 얘기가 엉뚱한 대로 튀는데. 자, 첫 번째 쇼미더뉴스 정상근 기자. 네, 상처뿐인 승리입니다. 네,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 동의안이 아주 가까스로 이제 부결이 됐는데요. 어제 체포 동의안 표결 당시 주요 상황을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만배 일당을 사업 시행자로 선정한 후 그들 청탁에 따라서 용적률 상향 등 이익 극대화 조치를 해줌으로써 김만배 일당이 7,886억 원의 불법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수사가 사건이 아닌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다. 목표물을 잡을 때까지 하는 사법 사냥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두 표는 일단 제외하고 가 139표, 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목소리만 들어도 뭐 어제 진행 상황이 청취자 여러분들 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한동훈, 이재명, 김진표 국회의장까지 쭉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이 부결은 됐습니다만 그야말로 민주당에서 무더기 이탈표가 나왔습니다. 압도적 부결을 민주당이 자신했었는데 이 가결표가 부결표보다 오히려 한 표가 더 많았습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이 169명이고요. 이 친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이 5명, 그리고 부결에 표를 던지겠다라고 선언한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까지 합치면 175명이었습니다. 최초에는 170석 이상까지도 부결될 거로 좀 예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부결표가 138표밖에 안 나왔으니까 최대 민주당에서 37명이 이탈했을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예. 그 가장 최근 체포동의안이었던 이 노웅래 의원의 경우 부결이 161표가 나왔는데요. 그때보다 많이 적었습니다. 그래요. 참, 배 수장님 예상보다도 민주당의 이탈표가 많았는데 자 분석 좀 해볼까요? 왜 이렇게 많았어요? 가장 큰 이유는 뭐 민심 부담 또 총선 부담인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하게 총선? 예 누구인지는 뭐 알 수가 없는 것이고요. 총선 부담이라는 게 뭐 국회의원 그렇죠. 네. 이재명 대표 부담보다는 국회의원 본인들이 그러니까 찬성표가 139표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뭐 20여 명 가까이는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수치상 그렇게 되죠. 예, 그 숫자가 아주 적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판단한 것은 20표 이상이면 원내 교섭단체를 그러니까요. 정도죠. 어떤 판단을 했을까? 상당히 여론을 좀 의식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이런 현상도 있었을 걸로 보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기권과 무효표를 합하면은 20표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제도 이제 이 기권 무효표 가지고 판정하느라고 시간이 오후 5시까지 이제 겨우 가서야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뭐 나는 그냥 반대나 무효표를 던질까 뭐 나 정도 한두 명밖에 없겠지. 하나쯤이야. 예. 그랬는데 정작 뚜껑을 열고 보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가 된 거 아닌가. 그래요. 자 오늘은 청취자 여러분 이런 문자를 그래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표 체포 동의안 부결을 두고 상처뿐인 승리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상황 지켜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5글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소개해드리고요. 나중에 두 분 추첨해서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정상환 기자, 어제 투표 때문에 이제 개표가 2시간이나 좀 지연되기도 했어요. 결과적으로. 네, 이 표기가 이상하게 된 2장 때문에 개표가 2시간 가까이 지연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 찬성이면 투표용지에 한글이나 한자로 가 이렇게 써야 되고 반대 입장이면 역시 한글이나 한자로 부 이렇게 써야 하는데 2장에 참 애매모호한 글자가 있었습니다. 일단 가는 확실히 아니었는데 이 하나는 뭐 부로 보이기도 하고 뭐 우나 무로 읽힐 수 있는 글자였고요. 위에 그 초성이 미음자 같기도 하고 비읍자 같기도 하고 했던. 네, 그렇습니다. 이 다른 한 장은 뭐 아예 무슨 글씨인지도 알아보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 한 글자는 뭐 한자로 아니 불자를 쓰는 것처럼 했는데 전혀 알아볼 수 없다 그래서 무효표 처리한 거 아닙니까? 네, 여당은 이 글자를 똑바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왜 그렇게 썼을까요? 그 표기하다가 졸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게요. 이게 정확하게 또박또박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점이라도 잘못 하나 들어가면은 그게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 규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국회의원들이 왜 그렇게 글씨를 썼을까 좀 이런 의혹이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기표소에 들어가서 뭐 많은 생각을 해서 그런가요? 왜 그래요? 저는 조금 의도성도 있는 것 같아요. 의도적이다. 그러니까 가부를 표명하기는 좀 그렇고 상당히 부담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점을 찍고 나가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어제 이 표결하기 전에 이 국회의사국에서 와서 다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한글로 가부 또는 한자로 가부를 표시할 수 있고 점을 찍으면은 그건 무효표가 된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왜 이 국회의사당의 의원들이 있는 총회 그 뒤쪽으로 가서 이제 커튼 안으로 들어가서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안에도 설명이 붙어 있어요. 그 안에도 관련해서 이 한글이나 한자로 가부를 하고 기표소 안에도 그런 안내 표지가 있다고요? 안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배 수장님? 아니, 취재된 내용을 제가 읽었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 봤어요? 저는 못 들어가 봤죠. 야단 맞죠. 그걸 어떻게 들어갔나? 그러니까 그거를 기자를 통해서 알게 됐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도 점이 찍혀지면 무효표가 된다는 게 있고, 그리고 의원들이 한두 번 했습니까? 지난번에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노웅래 의원 때 해미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조금 의도가 담겨 있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점 하나 그러니까 대중가요가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남이 되고 빼면 님이 되고. 왜 따라하세요? 님이 알겠습니다. 네. 자
10명 개 의원들이 이제 어제 결과를 놓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상 기자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가 심야 회동을 했다고 그래요. 네, 어젯밤 이 서울 모처에서 이재명 대표가 당 지도부와 함께 이 부결 이후 전국에 대해서 논의했다. CBS의 보도였는데요. 조정식 사무총장 그리고 김성환 정책위의장을 비롯해서 정청래, 서영교, 박찬대, 고민정, 장경태 등 이 최고위원들이 함께했다라고 합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뭐 일단 부결이 됐으니까 동요하지 말고 이 당 내부와 소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다른 지도부들은 뭐 예상외로 많은 이탈표가 나온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다만 이 비명계 일각에서 요구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 거취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일체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CBS는 보도했습니다. 오늘 아침 조간 일면 사진이 전부 다 이재명 대표의 그 당시 상황 아주 복잡한 그 표정이 읽히는 그 사진을 일면 사진으로 거의 다 실었던데 어제의 표결 결과로 그래서 뭐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크게 뭐 손상됐다 이런 평가들을 언론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표면적인 것과 또 좀 안으로 들어가서는 다르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표면적으로는 상당히 타격을 입은 것이죠. 근데 안에 들어가서 상처뿐인 영광 부결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럼 이재명 대표의 대안이 있을까요? 저는 별 대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각에서는 어떻게 이 분석을 하자면 다음번에 이 체포동의안 구속영장 청구가 되고 체포동의안이 오면 더 부결이 아니라 가결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결될 수 있다는 그 근거는 어제 무효표 합쳐 기권표 합치면 20표니까 이 표가 다음번에 만약에 쪼개 영장이 또 들어온다 그러면 이 무효나 기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찬성을 던져버릴 수가 있다. 게다가 뭐 부결한 의원들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가결적으로 돌아서지 않겠냐 뭐 그런 전망을 저는 오히려 더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 대안이 없잖아요. 누군가 대안이 있으면 모르는데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는 마치 이제 제수의 딜레마, 프리저너스 딜레마처럼 이제는 누군가의 책임으로 그렇게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가결하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라면 오히려 더 저는 이재명 대표의 위기감에 따라서 지지층들은 더 결집할 것이다.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뭐 지지층이야 뭐 더 결집하는 거는 당연한 얘기겠습니다만은. 다시 쪼개기 영장이 들어온다면 그래서 어떻게 전망을 하는 거예요? 저는 체포 동의안이 가결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저는 부결될 것 같아요. 그래도 부결될 것 같다. 어떤 점에서 그래요? 왜냐하면은 한 번 이번에 경험을 했잖아요. 또 한 번 그렇게 될 경우에 나 하나쯤이야 했다가는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몰락이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 대안이 있고 대안 세력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더 이제 당은 와야 되겠죠. 대안 인물이 없기 때문에 쪼개기 영장 2차가 들어오더라도 이번 어제와 같은 결과보다는 더 부결이 더 강력하게 나올 것 같다. 저는 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네요. 다른 분석하고 좀 다른 차원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정상 기자. 반면에 당내 일각에선 말이에요. 과연 이 민주당 당론과 다른 표를 던지거나 무효, 기권한 의원들을 차지한다 이런 주장도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죠. 네, 뭐 일부 당원 및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분들이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을 찾고 또 명단을 작성하기도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당원 게시판과 이재명 대표의 팬카페 등에는 이른바 색출 인증글 다수가 게재가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런 여러 방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단 뭐 소속 그 자기 지역구의 국회의원에게 뭐 문자나 전화를 해서 혹시 부결을 찍었냐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신 분도 계시고 그거를 그 인터넷에 올리고 그 결과를 뭐 문자가 오간 글들을 이제 올리는 분들도 계셨고 그리고 뭐 그동안에 뭐 이제 뭐 그 의원들의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했을 때 이 추정이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명단을 취합한 분도 있었습니다. 자, 그 부분은 계속 며칠 더 가겠네요, 그죠? 그런 움직임은. 대통령실하고 여당 입장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요? 대통령실에서도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서 부결이 되다니 뭐 잘못됐다, 여론과 동떨어져 있다, 뭐 이런 게 나왔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상당히 좀 민감하죠. 그러다 보니까 국회 다수당의 대표 입장이 없다. 추가적으로 물어봐도 대통령실은 입장 없다. 드릴 말씀이 없다고. 국민의힘은 맹비난이죠. 이거 민심과는 정반대로 가는 것이다. 대표직에서 빨리 내려와야 된다. 이런 공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검찰은 아쉽다 이런 입장만 밝혔는데
정상 기자, 네. 앞으로 그 이른바 추가 쪼개기 구속영장 이런 게 들어가 올까요? 뭐 이탈표가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뭐 언론에서는 이 추가 구속영장의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것 같은데요. 뭐 지금 민주당의 균열이 확인된 이상 뭐 검찰이 제2 그리고 제3 영장을 치면서 강하게 또 균열이 벌어질 수 있도록 또 흔들지 않겠냐 뭐 이런 예측도 있기는 있습니다. 네, 자 민주당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제? 두 가지 방향이겠죠. 두 가지로 이제 분석을 하는데 하나는 뭐 쪼개질 것이다. 심지어는 뭐 분당 이야기도 나오고 이재명 대표의 위치가 급격히 위축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한쪽에서는 오히려 대안이 없고 1차 위기 파도를 겪었기 때문에 더 단단해질 알겠습니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조금 전에 후자는 이제 조금 전에 배 수장이 또 전망했던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어제 가까스로 부결된 상황 5글자로 여러분의 입장 받고 있습니다. 민주모래당 쫄깃쫄깃해 실명 투표해 누가 찬성 반대했는지를 알고 싶다 이런 말씀이고 이제 내려놔 이재명 대표를 향한 얘기 같습니다. 뒤통수 강타 정치는 생물 어쨌든 부결 또 오면 어째 이런 문자도 있어요. 국회의원이라는 분들이 투표도 똑바로 못합니까? 두 번째 쇼미더뉴스는요. 네, 불거지는 검증 책임입니다. 정순신 변호사 문제인데 여당에서도 검증 책임을 물어야 주장 나오고 있어요. 야당은 물론이지만. 네, 이 국민의힘 조호 원내대표는 오늘 KBS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그 인선 부실 검증 논란과 관련해서 부실한 검증 후 임기를 시작하기 전에 낙마한다는 것은 인사 검증 기능에 이 중대한 구멍이 있다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책임져야 할 분이 있으면 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검증 라인에 있는 분들이 과정을 복귀해봐야 한다라고 했고 이 정권이 출범한 지 여러 달이 지났고 또 숱한 인사 검증을 하지 않았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다만 이 정순신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장관과 서울중앙지검에서 함께 근무했다. 뭐 이 지적에 대해서는 이 같이 근무했던 분들의 기억에 의존할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예, 지금 뭐 주호영 대표도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책임질 사람 책임져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만은. 지금 뭐 법무부라든가 뭐 대통령실이라든가 경찰청이라든가 아무도 뭐 책임지겠다 이런 얘기는 없잖아요, 배 수장님? 없습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이제 TF까지 구성한 상태인데 정순신 아들 방지법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학교 폭력과 관련된 부분이 이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이제 인사에서 검증되지 못하는 것도 충분히 이제 검증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의 이 계기가 된 게 불을 지핀 것이 정순신 전 지명자의 상황이고 이걸 통해서 이제 방지법을 제대로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네. 자, 인사 검증도 이제 검증인데요. 학폭 문제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돈마에 이제 올랐는데 정상훈 기자. 네. 학교 폭력을 저질러도 내 생활 기록부에 기록이 남질 않는다. 이게 뭔 말이에요? 뭐 이전에는 뭐 학교 폭력으로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학교 폭력 때문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남지 않았었는데 네. 그나마 지난 2011년에 이 대구의 이 중학생 그 극단적 선택 사건이 벌어진 후에 굉장히 논란이 됐었고 그때부터는 이 생활 기록부에 기재를 하도록 처벌 수위를 높였습니다. 예. 그런데 뭐 특정 그러니까 굉장히 좀 극심한 경우에 한해서만 기록을 남게 했었고 게다가 이제 최장 2년 정도만 기록에 남게 했고요. 2년간만 졸업 후 2년?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심의를 거쳐서 삭제할 수도 있게 했기 때문에 네. 오히려 가해 학생이 교사와 피해자를 압박한 일도 벌어지곤 했었다라고 하고요. 예. 또 이번에 또 이른바 이제 정순신 논란처럼 이 생기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렇게 되면 또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학교에 다녀야 하는 상황도 도래해왔다. 좀 이런 좀 지적들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 피해 학생의 학교는 또 기숙학교 아닙니까? 네, 기숙학교죠. 등하교하는 학교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365일을 같은 교실 같은 방을 예. 써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안타깝고요. 이 배 수장님 학폭 가해자는 대학 입학 취소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네네. 나오고 지금 이 가해자가 들어간 대학이 이제 서울대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서울대 보면 뭐 대자부에도 입학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달렸다고 그러던데 네네.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경우는 어떨 것 같아요?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입학 취소 되기는 쉽지가 않은 것이 지금 그런 이야기는 있어도 입학 취소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쉽지는 않을 것이 그래서 이제 정순신 아들 방지법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버지가 어떤 법적인 방탄을 못하도록 자식 문제에 대해서 아빠 찬스를 사용한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나오는 건데 지금 제가 입수한 2022년 작년입니다. 1차 학교폭력 실태 조사를 보면 참여 임원 312만 명 중에서 폭력을 체험한 경우가 1.7%거든요. 예. 1.7이 작은 숫자가 아니게 무려 5만 명이 넘습니다. 5만 명이 넘는데 이 조사가 자발적으로 이제 모바일이나 여기 이제 입력을 하는 거라서 이게 폭력을 당해도 자발적으로 입력 안 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겠네요. 제가 이 이야기를 누차 저도 데이터 연구를 하는 사람이니까 이야기를 했지만 네. 잘 안 받아들이고 있는데 실제 이제 이 아들과 관련해서 해명할 때 수시가 아니라 정시로 들어갔다. 이제 그 전학도 했기 때문에 수시 들어가기 쉽지 않죠. 생활기록부를 반영하지 그렇습니다. 않는 그런데 오로지 점수만 갖고 하는 정시로 입학했다는. 근데 이걸 봐야 돼요. 서울대 그 당시 정시 입시에도 예. 이런 어떤 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기록을 하고 알리게 돼 있어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서울대가 이걸 입학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을지 아니면 어느 정도나 입학 여부에 반영할지 그 부분이 안 나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서울대가 이거를 입학 취소까지는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예. 앞으로 좀 제도가 정비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정상 의자? 이거 아니 뻑하면 학폭으로 인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네. 이 대학 입시에도 학폭 문제 이거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이제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 이 학교 폭력 근절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서 보고할 것을 지시를 했고 교육부는 즉각 3월 말에 이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다만 어제 이제 국회에 출석한 이 장상현 교육부 차관은 이 민주당 의원이 이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이 대입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해야 한다 뭐 이렇게 지적한 것에 대해서 정시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을 잘 듣겠다 이렇게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그 정순신 변호사고요. 윤익은 경찰청장을 고발했어요? 그렇죠. 이제 시민단체에서 정순신 변호사에 대해서는 아빠 찬스를 사용하고 실제 또 인사검증에서 셀프 체크를 하는 부분에 자기 이제 그 직계 가족, 존속 가족들에 대해서 이 현재 소송권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표결하게 돼 있는데 아니오에다가 했단 말이거든요. 네. 그 부분 문제지. 근데 저는 윤익은 경찰청장에 더 주목을 합니다. 윤익은 경찰청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윤익은 경찰청장이 정말 추천을 했을까요? 아니 윤익은 경찰청장이 추천권을 100% 행사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두 번째는 윤익은 경찰청장도 그렇고 이게 지금 최종적으로 이제 대통령이겠죠. 그러면 지금 임명됐었던 사람도 그렇고 검증하는 사람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다 검사예요. 그랬죠. 2018년 KBS 보도 나왔을 때는 전부 다 서울중앙지검에 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한동훈 현 장관이라든가 다 같이 있었고 정순신 당시 인권국장. 그러니까 더군다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인권감독관이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걸 몰랐겠냐 이거. 다 체계가 이제 검사인데 검사가 됐겠느냐. 이런. 알겠습니다. 참고로요, 청취자 여러분,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정순신 아들 방지법에는요, 대입 정시에 학교 폭력 연루 여부 등 인성 평가가 반영되도록 하고 정시에도 고위공직자 임명할 때는 그 자녀의 학교 폭력 전력도 조회하는 내용 등을 담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입니다만 이번에는 탄탄하게 좀 고쳐서 학폭 피해자가 더 이상 방치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대표 체포동의안 여러분 5글자 어떻게 보십니까? 몇 분 더 소개합니다. 단합 대회해. 민주당을 향해서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 같아요. 단합 좀 해라 이런 얘기 같고 부결은 분당. 10년 감수네. 가까스로 이제 부결됐다 이런 뜻인 것 같고요. 자리에 가표.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리에서 가부를 들자. 자리에 가표. 그냥 기명 투표를 하자 이 말씀이네요. 비공개 투표로 원칙이 돼 있으니까. 자, 두 분 다 한 줄 평 부탁합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상황 지켜보며 든 생각. 뚱커벨부터 5글자 해주세요. 3, 2, 1. 이제는 민생. 그거 이상한데? 이어서 정상근 기자 5글자 해주세요. 3, 2, 1. 총선 전초전. 예상한 대로군.
정상근 기자께 좀 나보였는데 혹시 또 AI는 그거는 예상을 했다네요. 예, 알겠습니다. 김현우 PD가 오늘 기분이 안 좋은가요? 모르겠어요. 예. 빵 좀 사주고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쇼미더 뉴스 지금까지 배종찬 소장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쇼미더 뉴스. 신여범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오늘은 4922 1499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99년 1월 30일